네, 안녕하세요. 스포츠뉴스 김현애입니다. 오늘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A매치 경기 평가전이 열렸습니다. 이게 한국이 카타르 월드컵을 가기 전에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, 흔히 말해서 출정식이라고 하죠.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뭐 행사를 하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이 경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. 물론 뭐 경기력에 대한 부분들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 부분은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좀 지적을 뭐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그 외에 이 출정식 자체가 말이 안 된다. 왜 이런 경기를 했어야 하나?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화성 종합 경기 타운을 찾은 관중이 15,274명입니다. 네.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을 나가기 전에 치르는 마지막 홈경기 출정식에서 모인 관중치고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숫자죠. 이거는 뭐 관중이나 뭐 팬들을 원망할 것도 없이 협회의 큰 잘못이고, 사실은 이 출정식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. 굳이 열렸어야 되나? 아니, 차라리 안 열리는 편이 더 나았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경기력 자체, 뭐 상대팀과의 뭐 경기력 자체에 대한 뭐 부분도 뭐 우리가 지탄받아야 마땅한 부분이지만, 그걸 떠나서 일단 상대가 굉장히 너무 약체였습니다. 출정식이라는 게 뭡니까? 대표팀 선수들이 다 완성이 돼서 정말 멋진 상대와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치르고 나서 박수를 받으면서 월드컵에 멋지게 다녀와라 라고 팬들이 인사를 전하고 응원을 전하는 게 출정식인데요. 일단 상대가 아이슬란드 굉장히 뭐 약한 상대였고,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상대는 누구를 위한 스파링 파트너인가? 우리나라와 한 조에 있는 팀 중에 뭐 북유럽 팀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해를 하겠지만, 지금 우리 뭐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하고 가나랑 한 조인데 아이슬란드가 와서 경기를 하는 거? 이게 과연 뭔가 전략적인 그런 뭔가 스파링 파트너였나? 물론 아니죠.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경기를 치러줄 팀들을 찾다 보니 결국은 아이슬란드가 온 거죠. 그런 면에서 일단 스파링 파트너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뭐 이날 경기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이슬란드도 뭐 데뷔전을 치는 선수도 많았고, 뭐 A매치가 뭐 두세 경기 뭐 이렇게 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. 물론 이 선수들이 향후에는 뭐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지만, 지금만 놓고 봤을 땐 과연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을 나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최종 스파링 파트너로 정했어야 되는 팀인가?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. 일단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A매치 지금 그 소집 기간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팀들을 불러올 수 없어요. 하지만 우리로서는 뭔가 출정식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스폰서 수입을 내고, 스폰서들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관중 수익을 내기 위해서,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섭외를 하다 보니 결국은 아이슬란드라는 정말 생뚱맞은 팀이 와서 경기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. 저는 한국 대표팀의 이번 월드컵을 굉장히 열심히 응원을 할 마음이 돼 있는 사람이지만, 최근에 대표팀의 이런 추세들을 본다면 이 과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? 라는 의문이 듭니다. 너무 안방에서 종이 호랑이 지금 노릇만 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좀 깊이 들고 있습니다. 일단 지난달에 A매치 그 기간 동안 뭐 우리도 뭐 나가서 경기를 하면 참 좋았겠죠. 그런데 고양시에서 경기했고요.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했습니다. 상대팀은 코스타리카였고 카메룬이었습니다. 그리고 코스타리카전이 끝나고 고양시에서 선수들 바로 그냥 외박받아서요, 거기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휴식 취하고 있다가
다시 모여서 카메룬전을 치렀습니다. 아니 이런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 있으면 좋죠. 늘 그럴 수 있으면 좋죠.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카타르에 가서 월드컵을 합니다. 그런데 안방에서 이렇게 아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그냥 꽉 찬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물론 이 훈련도 이 고양시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아주 가까운 파주에서 했습니다. 굉장히 뭔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.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. 안방에서 홈에서 경기를 치러야 뭐 스폰서 수익도 들어오고 관중 수익도 들어오고 굿즈도 팔고 아주 뭐 관중들 많이 모였었잖아요 그때. 다 그것 때문에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이제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. 이거 뭐 한두 번 하는 거 굉장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뭐 국뽕 차지 않습니까? 막 많은 관중 앞에서 대한민국 응원 받으면서 다 막 붉은 물결이 응원하고. 하지만 모의고사를 치를 때는 이렇게 치르면 안 되죠. 그리고 이전에 A매치 기간 때 우리는 어디서 경기했습니까? 상암에서 했고요, 대전에서 했고요, 수원에서 했습니다. 그때도 우리는 해외로 안 나갔습니다. 그때 상대가 누구였냐? 브라질, 칠레, 파라과이, 이집트였습니다. 그 팀들 다 모셔다 놓고 안방에서 일방적인 응원하면서 경기를 했습니다. 물론 그 팀들한테 이제 뭐 대전료를 지급을 하죠. 하지만 협회는 그 이상 수익이 남습니다. 이럴 때 좀 뭔가 해외에 나가서 진짜 앞조건인 뭔가 일방적으로 상대팀의 그 응원이 펼쳐지는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? 하지만 안 나갔죠.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진 것 자체에 불만이 많은데 여기서 마지막 한 번까지 뽑아먹겠다고 해서 출정식을 한다고 아이슬란드를 불러서 경기도 화성에서 이 추운 날 뭐 관중이 안 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? 이게 무슨 뭐 지금 우리가 대표팀의 여기가 떨어져서 저는 그게 아니라 모든 여건 자체를 지금 협회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맨날 안방에서 그렇게 뭐 멋진 경기 하면서 뭐 안방 호랑이 하면서 막 어흥 뭐 하면 뭐 합니까? 결국은 뭐 스폰서와의 이런 뭐 관계나 좋아지는 것 뿐이지 경기력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일본하고 비교하는 거를 굉장히 사실은 그 전부터도 좀 싫어했고 지금도 일본하고 비교하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일본하고 좀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본이 요 지난 A매치 기간 때 두 경기를 어디서 했냐? 독일에 가서 했습니다. 물론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관중 모아놓고 아주 그냥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뭐 A매치 그 하면은 수익이 더 많겠죠. 시장이 더 크니까 뭐 하면 좋죠. 그런데 일본은 독일 원정을 떠나서 미국하고 에콰도르하고 경기를 했습니다. 아주 이게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. 일본이 독일과 이번에 월드컵에서 한 조가 됐잖아요. 실제로 독일까지 날아가서 그 나라에서 독일하고 경기를 하지 못했지만 왜냐면은 이 피파에서도 월드컵에서 한 조가 된 팀하고의 그 평가전 이런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과 경기를 하지 못했지만 독일로 날아가서 평가전을 미국과 에콰도르랑 치렀습니다. 미국과 에콰도르랑 왜 치렀냐? 지금 일본이 코스타리카와 한 조에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북중미 이런 쪽의 스타일의 팀과 경기를 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서 이 경기를 치렀습니다. 얼마나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제가 뭐 매국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놈들 진짜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철저합니까? 아니 안방에서 쓰는 수익을 다 포기하고 그 원정을 떠나서 그 경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일본에서 경기 안 치르고 바로 두바이로 갔습니다. 두바이로 갑니다. 우리나라가 아이슬란드전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디냐면 우루과이전입니다. 월드컵이에요 이제. 지금 아이슬란드를 끝나고 나서 카타르로 넘어가서 공식적인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슬란드전이 우리한테는 최종 모의고사였죠.
일본, 예, 카타르로 들어가기 전에 두바이에서 캐나다랑 한 번 더 경기를 합니다. 왜? 이것도 코스타리카를 상대하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여기서 또 하는 거죠. 예. 일본이라고 사이타마에서 하고 싶지 않겠어요? 예,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화성에서 15,000명 모아놓고 경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협회가 너무 답답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. 예, 그리고 출정식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이제 떠납니다. 이게 출정식이잖아요.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출정식인 이 아이슬란드전을 끝나고 나서 내일 협회에서 최종 명단을 발표를 해요. 그러니까 오늘 출정식에서 인사한 선수 중에 뭐 적어도 7, 8명은 출정식엔 나갔는데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이게 과연 출정식이 이게 의미가 있나요? 말이좋아 출정식이지 그냥 어떻게든 한 번 더 A매치에서 스폰서 수익과 입장 수익을 얻겠다. 이거 왜 우리가 좀 더 뭔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? 결국은 뭐 돈과 연관된 것들로만 다 이게 지금 이 매치가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경기력 자체에 대한 답답함보다 참 진짜 월드컵 앞두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국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하는 협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날 화성의 경기장에 15,000명의 관중이 왔지만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. 이거 관중수가 너무 적어서 화성시 공무원들 동원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심판으로 등록된 분들 동원했고 그분들한테 표 4장씩 뿌렸습니다. 1인당. 그래서 온 인원이 15,000명입니다. 이거는 굉장히 월드컵에서는 물론 당연히 우리 선수들 응원하고 열심히 또 이제 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협회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많이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물론 협회에서 이 A매치를 치르면서의 얻는 수익이 막대한 거는 알고 있지만 아니 월드컵에서 성적 못 내면 수익도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예, 지금 이 근시안적으로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출정식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지금 아직 최종 엔트리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벤투 감독 마이크 잡고 인사하고 선수들도 인사하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출정식 그리고 이런 식의 안방 호랑이 매번 안방에서 경기하면서 무슨 압도적인 응원을 받으면서 하는 거 저는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월드컵 끝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뭔가 선수들한테 아주 보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들을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아이슬란드전 출정식 저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월드컵 기간이 되면 또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